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73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시작은 스튜시가 카쿠를 쓰러뜨린 후 루치에게 잠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이후부터 시작합니다. 스튜시가 카쿠를 쓰러뜨린 걸 본 루치는 스튜시를 공격하려 하는데 스튜시는 환영을 만들고 루치는 스튜시를 공격 못하며 오히려 스튜시가 만든 환영을 공격하죠. 그리고 스튜시는 환영으로 루치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이번엔 루치의 목을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루치도 카쿠처럼 잠이 들죠. 그리고 베가펑크가 말한 조력자가 공개되는데 그자는 스튜시였습니다. 베가펑크에 의하면 그녀가 CP0가 된 것은 의도가 아니었다는 사실도 밝혀지죠. 그리고 장면은 릴리스와 에디슨으로 전환되고 이들은 연구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릴리스는 세라핌에게 공격 중지를 내리지만 중지 명령을 듣기도 전에 세라핌 미호크가 릴리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때 조로가 나타나 세라핌 미호크를 막고 세라핌 미호크와 조로의 대결이 시작되죠. 다만 그때 에디슨이 세라핌들에게 공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세라핌이 공격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루피와 초파로 전환되고 루피와 초파는 진짜 베가펑크를 찾기 위해 연구소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장면은 흰수염의 고향 스핑크스 섬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없는 사이 해군이 스핑크스 섬에 왔으며 위불이 마르코를 대신해 마을을 지켰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다만 위불이 해군으로부터 흰수염의 마을을 지키다가 류큐크에 의해 체포된 사실도 밝혀지죠. 그리고 장면은 마르코와 미스 버킨으로 전환되고 버킨은 마르코에게 자신의 아들을 구해주고 흰수염의 유산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에 마르코는 말하죠. 마을을 구해줘서 고맙지만. 그리고 버킨은 말합니다. 너는 지금 내 아들의 혈통에 대해 의심하고 있나? 그럼 베가펑크에게 물어봐. 그리고 장면은 에그헤드로 향하는 키자루로 전환되고 키자루와 함께 배에 있는 노인에게 해군들이 간식과 음료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음식을 주기 전 한 해군이 음식이 중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식을 맛보죠. 그리고 키자루는 그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베가펑크와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에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노인은 말하죠. 과거에 한 번. 그리고 그 노인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 노인은 오로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오로성의 얼굴이 밝혀지는데 그 오로성은 왼쪽 얼굴에 흉터가 있고 회색 레게 머리를 가진 자였죠. 그리고 그 오로성의 이름이 밝혀집니다. 세인트 제르가시아 세턴. 그리고 오로성 세턴은 말하죠. 이렇게 된 게 후회스럽구만. 오로성의 대사로 1073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1073화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위불이 진짜 흰수염의 아들일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흰수염의 아들은 아니고 스튜시처럼 복제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흰수염의 링겔에 도플라밍고의 마크가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도플라밍고가 미스 버킨에게 흰수염의 혈액을 넘긴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심층 분석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1073화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하계로 내려온 오로성의 이름입니다. 이 오로성의 이름은 세인트 제르가시아 세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세턴은 실제 존재하는 영어 단어라는 겁니다. 세턴의 뜻은 태양계 행성 토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토성과 같은 태양계 행성에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있는데 이들의 영어 단어는 순서대로 우라노스, 포세이돈, 플루톤이라는 겁니다. 즉, 이 오로성의 이름 세턴 역시 우라노스, 포세이돈, 플루토가 같은 신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태양계 행성의 이름은 로마 신화의 신들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 이름이 로마 신화 속 신의 이름 우라노스, 포세이돈, 플루톤인 거죠. 그렇다면 고대 병기들처럼 신의 이름을 가진 오로성 세톤, 이 이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다른 오로성들도 세톤처럼 태양계 행성의 이름이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나온 1073화에서 추측할 건 이 오로성들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건 원피스 최대 떡밥 중 하나인 오로성에게 이름이 공개된 건 엄청난 떡밥이 공개된 거죠. 그런데 원피스 최대 떡밥 오로성에게는 배신자 떡밥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가설이니 보신 분은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쌤은 해적 이야기에 걸맞게 무리에 몰래 잠입한 배신자가 많이 보입니다. 실예로 오뎅의 사무라이들의 잠입한 칸주로, 도플라밍고 해적단에 몰래 잠입한 로신한테, 백세적단에 몰래 잠입한 드레이크 등 원피스 세계관에서 몰래 잠입한 배신자의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에도 배신자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단서는 바로 도플라밍고 해적단입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이야기이지만 드레스로자 스토리는 현재 원피스 스토리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결정적인 예가 대결 구도인데 원피스 세계관 대결 구도는 D의 일족 대 천룡인이라는 구도입니다. 근데 드레스로자에서도 D의 일족 루피 대 천룡인 도플라밍고 구도가 나오죠. 심지어 이 대결은 모든 것을 억압하고 세장 속에 가두어 통제하는 도플라밍고와 이들을 해방시키려는 루피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즉, 이 대결을 원피스 세계관과 연결시켜본다면 이것은 D의 일족 대 천룡인이며 자유 대 지배라는 구도가 되어 있기도 하죠. 게다가 다른 예들로 마리조와 드레스로자의 지형 구도도 비슷합니다. 설명하면 길지만 여러 가지가 비슷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이 여러 가지 스토리나 생김새 말고도 오다스는 드레스로자 편이 원피스의 축소판이라는 떡밥도 주었습니다. 그 떡밥은 바로 도플라밍고와 이무입니다. 이무가 처음 등장하며 오로성이 무릎을 꿇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이 무언가 비슷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도플라밍고가 처음 해적왕이 될 생각을 가졌을 당시 초창기 멤버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심지어 검과 지팡이의 위치마저 같습니다. 아마 오다스는 이 구도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드레스로자 이야기가 원피스의 축소라는 걸.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이 구도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무에게 오로성이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에서는 오로성은 5명인데 도플라밍고에게 돈키호테 패밀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에서는 패밀리가 4명이라는 겁니다. 오다스는 굳이 이렇게 같은 구도를 두고 왜 한 명을 다르게 그린 걸까요? 저는 이게 떡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이 4명 바로 다음 들어온 건 로신한테였습니다. 즉 로신한테도 초창기 멤버나 다름없죠. 다시 말해 이 장면이 평행이론이 맞다면 맨 오른쪽은 로신한테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다는 거죠. 그렇죠. 이 평행이론이 맞다면 이 오로성은 로신한테를 의미하며 이 오로성은 로신한테처럼 배신자라는 거죠. 설마 이 오로성 진짜 배신자인 걸까요? 현재 로신한테 자리에 오로성은 이자로 추정됩니다. 과연 이자는 배신자인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